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바다. 역시 바다가 좋긴 좋구나. 아. 그래서 나는 요즘 되게 관심 많은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이제 강원도 사람이잖아.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지만, 뭐 뉴욕에서 살고 파리에서 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살고 오래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뭐 IT로 성공한 사람들이 막 코스타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커피 재배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은 그런 판타지 없어요? 아, 나는 기본적으로는 도시를 워낙 좋아하고 도시에서만 거의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가 제일 좋기는 하고, 내가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해프닝. 우리 영어로도 잘 지내? What's happening? 그러잖아. 그 식당, 쇼핑, 뭐 문화, 예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고 싶은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와보면 너무 좋아.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지만 메인과 서브를 바꾸고 싶진 않다. 맞아. 메인은 도시,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끔씩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 힐링하러 오는 곳. 근데 나는 트렌드를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을 기반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일이 없다면 바로 대도시에서 나갈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를 갖다가 젊을 때 많이 못 즐겨봤어요. 오픈카도 몰아보고 싶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싶고 패러글라이딩 막 이런 거를 더 나이 들기 전에 만끽해보고 싶은데, 정말 인생 멋있게 살려면 이런 액티비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 모든 게 대도시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대 때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게 뭐지? 라는 걸 떠올렸을 때 트렌디한 레스토랑 가는 거가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이 좋은데,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게 뭔가라는 질문에 오토바이 타고 질주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트레킹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두 번째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극이 좀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서울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는 요소들이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의 요인, 끊이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도 63빌딩 위에서 무슨 날에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면은 아래 쫙 막 88도로에 이렇게 빨간색 있으면 야,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10시 지나면 불 다 꺼지고 너무 서울은 야경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도 젊을 때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시가 넘으면 좀 불이 꺼지는 데 살고 싶다. 좀 음악 소리 안 나고 자동차 소리도 안 나고 푹 자고 싶다. 좀 이런 데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안동에 가서 한옥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봤어요. 네가 말한 그게 느껴지는 거야. 밤이 되니까 밤은 이렇게 깜깜한 거구나. 그 까만 밤. 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소리가 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이것만 딱 들리고, 아침에는 새소리, 이것만 들리고 보면서 아, 우리가 도시에 너무 오래 살아서 밤이 이렇게 까만 밤이라는 거를 잊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잠을 설자고 있겠어요. 근데 그게 3일 가더라고. 3일 지나니까 아, 좀 이제 빛을 원해. 그 한 20년 전의 사고방식은 도시는 부, 성공, 약간 이런 거고, 드라마 같은 데만 봐도 상경 스토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처음에 상경을 하면은 조금은 고생을 하겠지만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도시다라는 것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모든 내러티브였고, 도시에 가야 내가 세련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내가 볼 때는 트렌드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특히 뭐 여기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서울에서는 뭐 공간이 없으니까 나 그냥 제주도 경치도 좋으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맥주 브루잉이나 할래. 벌판 한가운데 기가 막힌 크래프트 맥주집이 있다든지. 내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땅값이 좀 저렴하고 조금 더 그래도 공간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내가 또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게, 내가 강릉을 엄청 좋아해. 강릉에 가면은 커피숍들이 너무 예쁜 데가 많아. 서울보다 오히려 더 세련된 곳들이 많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서울 밖에 있는 도시들의 핫플레이스들이 더 이상 숨겨진 곳들이 아닌 것 같아. 일부러 가니까. 이제 줄 서 먹잖아. 그런 데 가면은 도시와 이 외곽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거를 최근에 가속화시킨 게 리모트 워크인 것 같아. 미국이 트렌드를 대표하는 두 개 도시, 그럼 동부에서는 역시 뉴욕시티고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근데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시티의 집값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의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가장 그 중요한 걸 코로나로 뽑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약간 화상 미팅 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 만나서 얘기해야지 뭐 이러다가 이렇게 리모트 워크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일부러 차 막히는데 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하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줌 미팅 같은 건 계속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또 이제 감염병의 피해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인구 밀도에 대한 약간 그 깨름직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곳으로 가서 어차피 내 일에 지장을 안 받는다면 한적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은가. 그 트렌드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맨하탄이랑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의 집값은 떨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은 집값이 오른다. 이게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만날 때 미팅 온라인으로 이제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너무 쉽게 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이랑 메신저로 다 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서 작업을 우리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세 개가 딱 되는 순간 굳이 내가 우르르 바글바글 사무실에 몇 시까지 와 모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어디서 내가 편한 장소에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요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모트 워크에도 생산성 안 떨어지는구나. 이게 잘 보여지는 곳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인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 툴을 거기서 다 개발했으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이런 리모트 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던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활용도가 훨씬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히 실리콘밸리가 집값도 굉장히 높고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도 잡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고 있다가 이제는 리모트로 해도 되는구나가 좀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좀 더 집값이 싸고 생활비가 싼 곳으로 이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줄었대. 캘리포니아 전체가. 역사적으로 인구를 재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골드러시 때부터 그치.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드림. 캘리포니아 드림. 그 아메리카 드림 안에서도 캘리포니아 드림이잖아요. 근데 형 얘기가 진짜 맞는 게 내 친구 하나가 이제 뉴욕에서 대학 나온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벤처 하나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6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맨하탄에 집값 너무 비싸고 코로나 때문에 맨날 자가격리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맨하탄에 그 조그만 원룸에서 자가격리 하니까 미치겠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고향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왔어요. 한국 고양시? 네, 한국 고양시.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창업 멤버가 6명이 있는데 한 명은 플로리다에 있고 한 명은 시애틀에 있고 한 명은 뭐 유럽 암스테르담인가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뭐 고양시에 있지 않을 이유가 굳이 어디 있겠냐. 그렇네. 맞아. 그냥 세 나라가 다 업무 시간 일대로 미팅 시간만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관념 자체가 우리 세대랑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대 차이보다 내 생각은 리모트 워크가 자리가 잡을수록 세대에 상관없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1등이 텍사스야. 근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완전 다른 세계거든. 이하 빵빵. 완전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스테레오타입이지만은 당연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텍사스를 원래 그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서퍼. 맞아. 얘들은 서퍼 타고. 그래서 왜 인사를 해도 캘리포니아 애들은 막 Hey, what's up, dude? 막 이렇게 말할 것 같고 텍사스는 Howdy, y'all. Howdy, man.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잖아. 맞아, 텍사스로 맞아. 가는 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텍사스 오스틴이 있어. 오스틴이라는 도시. 그 이유 중에는 일단 오스틴에 원래부터 IT 기업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다른 IT 기업들이 오스틴에도 오피스를 크게 열고 있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으로 옮겼어. 테슬라도 오스틴의 기가 텍사스라 부를 거야, 이름이.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거기서 만들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집을 오스틴으로 옮겼을 거야. 그 애칭으로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힐즈라고 불러, 오스틴을. 그만큼 IT 기업들이 거기서 많이 발달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근데 오스틴으로 가는 건 오스틴도 도시니까 대도시에서 조금 소도시로 가는 거지 대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그런 트렌드는 그렇지. 맞아.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데 대학 때 룸메이트 있는데 그 친구도 레이크 타호? 그쪽으로 나갔다 그러던데 뭐 그런 핫스팟들이 어디가 있어 요새? 많지. 워낙 도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동쪽, 북쪽, 남쪽으로 다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카멜 바이 더 씨라는 도시가 있어. 카멜 바이 더 씨? 이름도 카멜 바이 더 씨야. 그게 이름이야. 바닷가 옆에 카멜. 그래서 그 도시 보면은 정말 바닷가 옆에 동화 속에만 나올 것 같은 뭐 집들, 샵들, 식당들이 엄청 많고 거기는 체인점이 못 들어와요, 도시 안으로. 그래서 아주 그 개성 있는 갤러리도 많고 80년대 여기 시장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야. 오, 진짜? 이분이 시장했던 도시인데 너무 말하자면은 그 텍사스 카우보이를 하던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가서 시장을 하시고 캘리포니아 IT 기술자들이 이제 텍사스로 가고 이러면서 일종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재밌다 이거. 그리고 레이크타운은 이제 스키 타러 많이 가지. 아. 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겨울에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스키 타러 가는 게 레이크타운 북쪽. 어. 카멜바이더스는 남쪽. 그러니까 형이 말한 건 딱 그거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니까 리모트 워크가 용납되는 그런 기업 문화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레이크타워에서 수상 스키 타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딱이지. 딱 그런- 레이크타워 정말 아름답고 아까 카멜 그 도시 그 위로 17 마일 드라이브라 불러. 그래서 거기가 바다를 따라서 바위랑 그 사이프러스 트리랑 너무나 아름다워서 딱 17마일이 되게 유명해. 페블 비치가 거기 있어. 골프장이. 그래서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전설이잖아요. 완전 페블 좋아하지 거기.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나 차로 가면은 진짜 그냥 행복. 자, 서부는 그런데 미국에 이제 승현은 동부 살았잖아. 동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은? 그러니까 동부도 비슷한 게 일단 맨하탄은 뭐 샌프란시스코도 집값이 비싸다 하지만 맨하탄 집값에 비하면 뭐 그렇지. 넘버원이지 거기는. 집값은 비슷한데 샌프란시스코는 집 같은 집이라서 비싼 건데 맨하탄은 집 같지도 않은 집인데 비싸지 진짜. 그래서 이제 뉴욕 사람들 중에서 이제 IT 기업 창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필라델피아로 많이 가요. 그게 이제 오스틴 같은 그런 개념일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워낙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형 알잖아요. 그 IT 그 하는 애들이 폐공장 좋아하는 거. 그래서 힙스터들이 폐공장을 좋아하니까 필라델피아로 많이 가는데 거기는 약간 오스틴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멜바이더스나 뭐 메이크타워로 빠지는 것 같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뉴욕 부자들이 서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영구 거주하는 경우들. 햄튼이랑 마르타스 비니얼. 여기는 부자 동네인 거잖아. 그치? 부자 동네죠. 그치? 여기는 원래 부자들 별장촌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진짜 비싸요. 집이 엄청 커. 그래가지고 중산층들이 거기 집을 사기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뉴욕이 이렇게 맨하탄이 있었고 그 위에 허슨 강이 있잖아요. 그 허슨 강변에 옛날에는 이제 바지선을 타고 물건을 뉴욕으로 내려보내기가 편했기 때문에 그 허슨 강변에 뉴욕에 필요한 뭔가 부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걸 공급하는 조그만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장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리타운이라든지 킹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들이 있었는데 그런 동네도 좀 작고 주변에 자연은 진짜 아름답고 허슨 강 너무 예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뉴저지에 한국인들 많이 사는 그 앵글우드라는 동네 있어요. 그 우리나라 LG 뉴욕 지사가 거기 있나 그럴 거예요. 그 앵글우드 앞에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그래도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세계 지질학에서 가장 중요한 절벽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절벽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여기는 뭐 공룡이고 여기는 뭐 메가폰하고 막 엄청난가 봐. 뉴저지에 그런 게 있어? 네, 뉴저지 그런 게. 그게 보이는 그 건너편 있죠. 거기에 폐 공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옛날에 망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런 공간들이 힙스터들이 들어가가지고 겁나 띄우고 있는 거죠. 여기 폐 공장에 앉아가지고 맥주 먹고 있는데 멋있겠다. 앞에 팰리세이드 절벽 있고 왼쪽에 맨하탄 스카이라인 딱 있어. 우리나라의 강 따라서 서울 위에 남양주 있고 남양주 위에 양평 있고 양평 위에 가평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동네들이 강 따라서 쫙 올라가더라고. 우리가 지금 샌프란 뉴욕 얘기했는데 파리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뉴욕이 폐공장이라면 프랑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프랑스가 진짜 잘 살던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대가족을 한 집에 모아놓을 수 있는 게 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갖다가 대체로 메송 부르주아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메송 부르주아들이 파리 근교에 있는데 프랑스가 핵가족화되면서 이 메송 부르주아들이 버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째로 사서 거기다 IT 기업들이 사옥을 차리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와 멋있다. 네, 진짜 예뻐요. 재밌는 게 뭐냐면 파리 되게 작아요. 파리가 우리나라 구 하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파리에 살 때만 해도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파리의 메트로 있죠. 파리의 지하철. 그건 요 안에만 다녀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동네 사실은 거리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종로에서 한 강남 정도 거리인데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에리엘이라고 하는 지역철을 타야 되는데 약간 파리 사람 그때 인식이 뭐냐면은 에리엘을 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파리 사람이 아니다. 메트로가 안 가는 데 산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바뀌었냐면 우버 때문에 바뀌었어. 뭐냐면은 파리가 작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에 길이 진짜 안 막히거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우버를 타고 자기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완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던 도시들이 있어요. 뭐 볼로니 빌랑코, 뭐 뉴리설센 뭐 이런 데가 완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는데 사람들이 우버를 타보면서 이게 바뀐 거야. 역시 세상을 바꾸는 건 실리콘밸리 회사들이야.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울 집값도 비싸고 서울도 너무 바글바글 하니까 수도권으로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거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내가 알기로는 일산이 인구가 10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1000만 도시에 살다가 일산 가면 100만 도시로 갔으니까 좀 외곽으로 빠졌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파리 빼고는 인구 100만 도시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기준에서는 좀 더 큰 대도시에서 좀 덜 큰 대도시로 간 거지. 아까 말한 뉴욕의 허슨밸리라든지 레이크타워로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 외곽 도시로 갔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파트 있고 대형마트 있고 큰 백화점 있고 큰 건물들 있고 요 모습은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없는 데는 잘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지방으로 간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갖춰져 있어야 가니까 사실은 도시를 절대로 포기 못 하는 게 바로 한국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요즘은 도시에 살면서도 뭐 반려식물 키우고 뭐 베란다나 테라스 조그맣게 있으면은 거기서 가드닝하고, 제가 가드닝에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뭐 야채도 만들어 먹고, 이런 도시에 살면서도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반면에 또 도시에서 멀어진 작은 도시에서도 뭐 도시만큼이나 힙한 뭐 식당들과 바나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SNS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기술의 발전이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잡지에서 읽은 용어 중에서 맨하타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맨하타나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맨하탄은 새벽 2시에 갑자기 야 우리 해장으로 인도네시아 볶음밥 먹을까? 그럼 있다는 거죠. 새벽 2시에도 어느 나라 음식이건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달도 가능했다, 심지어. 임금 밀도가 높으니까. 근데 요즘 뭐 우버이츠라든지 뭐 이런 배달 앱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도시들이 새벽 2시에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형이랑 내가 나이 들고 힘 빠질 때쯤 되면 풍경만 골라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산을 보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가, 바다를 보면서 보내고 싶은가만 고르면, 내가 좀 하몽이 먹고 싶은데 그럼 드론이 뱅 와가지고 이베리코 한번 딱 내려놓고 가게 해주면 나 위를 봐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는 이제 풍경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네. 좋은 세상이야 하여간. 그렇네요. 저희 오늘 MMM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와 더 다양한 시간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십시오.